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 모두 맑고 화창한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며 주말 동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소나기 구름이 물러나고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고온 건조한 성질의 고기압이 영향을 주며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30도로 훌쩍 넘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19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로 갈수록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오늘 낮 기온은 32도, 안동과 포항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아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낮 기온이 주말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집회가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범대위는 포항에는 주소뿐인 포스코 본사가 2개 있고 서울에는 실질적인 포스코 본사가 2개 있다며 포스코를 비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29개 읍면동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로에 줄지어 서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범대위는 2.25 합의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본원을 열었지만 이는 인원과 조직이 없는 껍데기뿐인 이전이라며 포스코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전이 아닌 서류상 주소만을 옮기는 껍데기 이전일 뿐이었습니다. 범대위는 또 최 회장이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를 몰아줘 국민기업 포스코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항 지역은 투자 사업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범대위는 항의 차원에서 최 회장의 곤장을 치고 피노키오 인형의 코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이보다 작은 인원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 포스코는 2.25 상세협력 TF 합의에 따라 지주사 소재지 포항 이전을 지난 3월 이행했고 4월에는 기술연구원 포항 본원도 개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성장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핵심 사업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주소 이전 인센티브 환수 대상자 1,400여 명 가운데 약 57%에 해당하는 840여 명이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은 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포항시로 전입 후 1년 안에 전출한 1,488명의 인센티브 환수 실태에 대해 질문했으며 포항시는 환수 대상 가운데 645명, 1억 9,200만 원만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입자에게 1인당 30만 원어치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1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철인데도 산 곳곳에 붉게 물든 소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인데요. 예년 같으면 3월 말까지 말라 죽은 소나무를 모두 베어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100% 방제하지 못해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국립공원인 경주 남산도 뚫렸는데 애지중지 보호해온 왕릉과 사적지 조경 소나무가 위험해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입니다. 군데군데 소나무들이 붉게 변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원래는 푸른색이어야 할 이파리가 이렇게 붉게 말라붙어서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작년에는 별로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좀 그렇네. 그런데 일이 그냥 벌겋게 중간중간에 이래 있으니까 보기 흉하죠. 포항시 남구의 해안가는 더 심각해 야산 전체가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립공원도 뚫렸습니다. 노천박물관인 경주 남산에도 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경북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나무는 약 58만 그루, 피해가 큰 포항과 경주는 20만 그루로 1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기후변화와 방제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 방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예산입니다. 산림청에서도 풍족하게 내줄 형편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자체 시비도 좀 확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방제 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단체는 포항 지역의 재선충병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며 산림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담 조직과 최소 작년에 5배 이상 예산을 투여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선충 방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더 이상 포항시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환경단체는 또 해안가 방풍림과 국립공원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발병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발생 장소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가 가장 많고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과 육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세척과 보관, 조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차 오염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친일사관 논란이 있는 인사가 내정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청을 찾아 임명권자인 이철우 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내정 철회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독립운동가 후손 4명이 서울, 대구에서부터 노구를 이끌고 경북 도청에 모였습니다. 한반도 정벌, 이른바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을 옹호하는 등 친일사관 논란이 있는 한의원 동국대 교수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에 내정한 데 대해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한의원 임명을 철회하라! 하지만 경상북도는 도청 입구에서부터 문을 굳게 잠그고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같은 시간 이철우 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업무 협약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틀 전 면담 요청에 아무 답변도 없었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자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비서실에 어제 제가 답변을 공문을 받거든요. 그나마 지사님 일정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 전에. 독립운동가 후손은 여기에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지어야 될 도리야. 급기야 후손들은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가겠다며 청사 현관 밖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경상북도 지사를 면담하러 들어가려는데 그것도 현관 앞에서 이렇게 문도 걸어지 않는 채 입장을 막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를 못하는 것일 뿐이야. 매우 무례한 것 아니에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확장할 계획인데 한의원 교수가 국비 유치 등에 적합한 인물이란 점을 에둘러 표현했고 면담 이후 한 교수에게 친일 사관에 대한 소명 자료를 따로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한 교수를 임명하겠다는 이 지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놀랐는데
독립기념관에 선열들이 어느 곳보다가 안동은 많이 독립기념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친일 사관이 뚜렷한 사람을 어찌 독립기념관에 관장으로 넣을 수 있나. 천상에 계신 선별들이시여 우리의 못난 후손들을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이철우 지사는 한의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내정자를 오는 19일에 임명할 예정인데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오는 25일까지 문화재생활동가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문화재생활동가는 지진과 태풍 등을 겪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을 고찰하는 연구활동과 시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총장 등 6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사 대상 교수 가운데 1명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연구비로 각종 가전제품에다 안경과 의류 등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문구점에서 촬영된 거래 대장입니다. 물품 명에는 결제 또는 한자로 들입, 금액은 더하기로 표시됐습니다. 금액은 수백만 원씩 늘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빼기 표시로 금액이 줄어들 때 항목을 보면 스마트폰이 여러 대, 냉장고에다 건조기, 청소기 같은 생활 가전이 등장합니다. 명품 만년필의 커피 머신, 안경과 바지 같은 잡화도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2,300만 원이 장부에 더해졌고 2천만 원가량이 빠졌습니다. 펜과 파일, 문구류를 산 기록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구점에서 샀다고 보기 힘든 물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거래대장 표지에 적힌 이름은 당시 디지스트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한 교수입니다. 학교에는 연구비로 토너나 문구류를 샀다며 증빙 자료를 냈는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고를 받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사안을 넘겼습니다. 문구점 관계자는 교수의 부탁을 받고 온라인 몰 등을 통해 물건을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교수를 중요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관련 사안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수는 디지스트 교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입건돼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 연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중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를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영덕 강구면 금호 1, 2와 병곡면 금곡 1, 2가 선정됐습니다. 두 개 마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8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의 사업이 이뤄집니다.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노후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30가구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을 1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채용 인턴 1명당 월 1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모집 대상 기업은 월 202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설린대학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문화방송과 함께 인재 양성과 지역 현안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설린대는 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메디컬 기능성 점토 생산 설비의 지역 활용 기회를 확장하고 대학의 뷰티 테라피 등 우수 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 공모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모 제안 대상은 시민소득증대와 불편 해소 등의 분야로 2억 원 이하입니다. 경주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9건 32억 원, 올해 159건 46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여름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 캠페인이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1호 성금 기부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금 납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ARS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모금액은 전액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소나기 구름이 물러나고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고온 건조한 성질의 고기압이 영향을 주며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이어지며 폭염특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로 갈수록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과 포항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아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고령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고령도 3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5도, 영주도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1도, 영주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최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뜨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